자, 아빠 찬스로 성간이 공무원으로 자식을 만드는 성간이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사퇴했습니다. 지방 공무원을 하다가 세계에서 제일 편한 공무원인 성간이 공무원으로 경력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받던 박찬진 성간이 사무총장 장관급, 송봉석 사무차장 차관급이 어제 동시 사퇴했어요. 성간이 1, 2인자가 동시 사퇴했는데 성간이 박 사무총장에 따른 광주 남구청에 근무하다 작년 성간이에 채용됐고 송 사무차장 따른 충남 보령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성간이에 채용됐어요. 이들은 어떤 특혜도 없다 해놓고 조사 11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자, 성간이는 이들 포함 최소 6명의 자녀 특혜 채용을 갖다가 조사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전 사무총장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만났던 정부 관료들 중에서 성간이가 제일 질이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혁명21이라는 당을 창당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죠. 제가 23년 전에 총선에 한번 출마했을 때 성간이가 하도 장난쳐서 선거운동을 하루 포기하고 당원들을 끌고 성간이 마당에 가서 농성을 했습니다. 자, 그때 뭐 이런 공무원들이 있나 생각했는데 작년에 1월 달에 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요. 그때 성간이가 이제 우리 당에 가했던 여러 가지 행패들. 자, 그때 국민의힘 윤석열이 그 당사 앞에 가가지고 농성할 때 성간이가 10수명을 풀어서 매일 감시를 했잖아요. 아마 내가 중도 사퇴, 그때 코로나 걸려서 거의 위중증으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부득이 중도 사퇴를 했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았으면 성간이는 여러 건으로 우리를 갖다가 기소하도록 했을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병원에 누웠는데 우리 당에 그야말로 이 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성간이가 들이닥쳐서 각종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내내 성간이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들이 선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선거를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치는 집단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1원을 받았습니까? 정부 지원받는 시민단체입니까? 1원도 지원받지 않았어요. 이 숱한 기득권의 제약을 뚫고 우리끼리 당비를 거두고 당을 운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이 등록된 것 중에 혁명21이 가장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간이가 해제끼는 그런 짓거리를 보면 지난번에 뭐 1,000만원 임의로 넣은 사람 돌려주는 과정에서 성간이가 한 행태들 여러분 잘 아시죠? 기가 찹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 건요. 성간이에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이 숙골들의 수십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요, 이 부정선거충들을 선동해가지고 수십억을 땡겼지 않습니까? 돈 수십억 땡긴 부정선거충들은요, 지금 이 성간이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을 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땡기려고 부정선거 주장했지, 진짜 부정선거 문제를 갖다가 규명하고자 했다면 성간이의 문제가 단순히 사무총장, 사무차장들의 자식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와야지요. 저는요, 정권이 성간이가 좀 여러 가지로 지난 대선 때 겪은 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문재인 때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거를 바꾸려고 지금 그 성간이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자녀 특혜 의혹을 들고 놓은 것이지 근본적으로요, 이 기득권들은요, 본질적인 개혁을 갖다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간이가 부정선거에 개입했나 안 했나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성간이가 부정선거 의혹을 받을 만한 충분한 짓거리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성간이라는 데서 선거를 관리할 능력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해버렸다. 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별도 투표하니 어쩌니 하면서요. 지난번에 대선 때 말입니다. 사전 투표 어쩌고 할 때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투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투표 관리의 허술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재명이 될 뻔했죠. 자, 오늘 조선일보는 그들만의 세상 성관이 정치권도 지자체도 벌벌 뜬다.
독립성 방패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구사하고 있다. 조직 권한이 커졌지만은 견제는 어디에도 안 받는다. 전국 249개 시군구에 모두 사무실이 있다. 예, 행정 시군구에는 선관위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사무소가요. 직원이 2,961명이고 창설 때의 8배가 넘습니다. 선관위라는 것은 선거가 없을 때는요, 할 일이 없지요. 해외 연수나 달리고 해외 대사관에 사람 보내고 탱자 놀고 그리고 만만한 정당 괴롭히고 있습니다. 큰 놈들한테는 꼼짝도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선거범죄조사건이라는 준사법건이 있어서 검경보다 더 강력합니다. 선관위가 고발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선관위예요. 안철수 때 강제로 선관위에 불려나가가 조사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 범죄조사건은 검경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관위 범죄조사건은 검찰, 경찰 수사건보다 더 세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선관위이든 수사기관이든 사람을 데려오거나 장소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사전 사후에 관련 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선관위는 그런 제한이 없고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보려고 할 때도 선관위는 금융기관장들에게 요구만 하면 된다. 정치권도 선관위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심지어 선관위가요, 각종 공공기관이나 조합단체 대표 선거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선출직 기관치고는 선관위 눈치 안 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재선 의원은요, 모든 지역 정치 행사에 선관위 직원이 참석하고 선관위를 항상 의식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법 위반 경계에 서는 발언을 할 때도 있는데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좌우된다. 실제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선배들한테 처음 듣는 조언이 선관위 직원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황장수는 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일 없으니까 이 선관위를 적으로 돌리고 한번 붙어볼라 해요. 그래서 이 박살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을 또 집중적으로 괴롭힐 겁니다. 자, 대법관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선관위원장 맡고, 이거는 폼이고요. 실제로 선관위 상임위원이니 선관위 사무총장이니 이것들이 다 해먹죠. 그런데 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 것도 잘못됐고요. 그들끼리에 그야말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선관위라는 게 무소불위에 일은 할 게 없고 권한 행사는 남 괴롭히는 데는 무소불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성도 의심받고 있는데 박창진 사무총장 이번에 사퇴한 사람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매년 승진해 상급에서 장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5년 걸렸답니다. 상급 공무원이 장관급이 되는데. 작년 1월 달에는 문재인 캠프 출신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3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사의를 반려해서 논란이 됐고, 계속 근무하게 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선관위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돼서 결국 조혜주가 사퇴했어요. 그래서 선관위 권한 업무 범위 위원회 구성 방식이 전부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정치 색깔을 가진 인사들이 선관위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선관위 내부 조직도 서로 견제 가능하게 해야 된다 하는데요.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거부하니까 선관위 해킹이 작년에만 또 해킹 시도가 4만 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국정원이 경고했는데도 말도 안 듣더라. 자, 그런데 선관위는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 없애고요. 감사원이 그래도 한국에서 비교적 공정한 기관이니까 감사원 산하에 선거관리국을 두고 감사원 통제하에 선거관리국이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없애버려야 된다. 선관위를 고쳐 쓰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선관위 공무원들은요, 뿔뿔이 해체시켜버리고 지금까지 선관위에 물들지 않은 공무원들을 훈련시켜서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라는 건요, 몇백 명 정도의 최소 조직으로 운영하다가 선거가 있는 해는 기존의 이 공무원들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없애버리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서 돈 수십억 땡긴 부정선거충들은 지금 나와가지고 선관위 문제를 지적해야 될 건데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돈 벌라고 부정선거 주장했니?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